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여의도 조진웅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에 그 인터뷰 들으셨죠? 네. 충격적이에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가해자들 얘기는 장난이었다 남자들끼리 이 얘기인데 이택수 대표도 어린 시절에는 사실은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남자들끼리 장난. 어린 시절에는. 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장난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남학교에서는. 네, 체육 시간에 그 허리띠가 없는 그 체육복 하의를 확 벗기는 뭐 그런 장난들 뭐 또 그 방송용으로는 적절치 않지만 똥침 놓기 뭐 이런 거 많이. 그러니까 이게 하기도 했고 당하기도 했고 그랬죠. 거기까지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철없던 10대 때나 그렇죠. 장난이 통하는 얘기지. 네. 지금 청취자 신순영님도 문자 주셨습니다만, 아니 장난이라니요. 무분별한 사춘기 중학생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거의 고문 수준에 가까운 그럼요. 고문 기술자 뭐 이근한도 아니고 네. 이런 문자가 지금 들어올 정도인데 이런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의외네요. 의외죠. 네. 자, 요 문제는 저희가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이택수의 여론. 네. 스페셜 여론조사는 정말 스페셜한 걸 갖고 오셨네요. 네. 오늘이 11월 27일. 금요일이면 12월 들어가는데. 네. 올 한 해를 정리한 아주 스페셜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2017년 정유년 닭띠해가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요. 예. 저희가 지난 24일 금요일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9,603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예. 5.2%의 응답률이었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올해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주요 이슈들인데 이들 중에서 선생님께서 어느 것을 올해 이슈로 꼽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2017년 올해 이슈 하나만 꼽으라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그 이슈들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게 올 한 해 정말 많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걸 쭉 한번 저희도 해봤거든요. 네. 정말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보기 한번 읊어주세요. 네, 1번 문재인 정부 출범, 2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3번 북한의 6차 핵실험, 4번 살충제 달걀 파동, 예. 5번 이영학 인천 여아 살해 사건 등 잇단 잔혹 사건, 예. 6번 중국의 사드 보복, 7번 포항 지진과 수능 연기, 8번 기타, 9번 잘 모르겠다였고요. 무작위 배열을 했습니다. 탄핵, 새 정부 출범도 크고 살충제 달걀도 크고 정말 큽니다. 사드 보복도 정말 끔찍한 뉴스였고 어떤 것 뽑으셨을지 결과 한번 볼까요? 네, 압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이 역시. 47.6% 응답자 2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응답이 16.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핵실험 8.7%, 중국의 사드 보복 7.7%, 예. 포항 지진과 수능 연기가 7.3%, 잇단 잔혹 사건이 4.3%, 예. 살충제 달걀 파동이 3%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박 전 대통령 탄핵보다 사실은 더 큰 사건을 꼽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47.6%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가장 큰 이슈다 꼽아주셨고요. 2위가 문재인 정부 출범 16.9%, 핵실험 8.7%, 사드 보복 7.7%, 포항 지진과 수능 연기 묶어서 7.3% 이런 순서대로. 네. 그래요. 세부 분석을 좀 해보셨을 텐데 눈에 띄는 점이 있던가요? 네, 1위는 모든 계층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이었는데 2위에서 조금 계층별로 엇갈리는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예.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 대구 경북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문재인 정부 출범보다 높은 2위를 기록했고요. 50대와 또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2위로 나타났고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포항 지진 수능 연기가 2위로 나타나서 예. 2위 이하부터는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각 당 지지 정당별로의 온도차. 그러니까 당을 네. 떠나서 단연 1위는 탄핵이고 네. 다만 2위를 꼽는 데 있어서는 좀 엇갈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택수 대표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정리해 보자면 어떤 게 제일 떠오르세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인데 네. 큰애가 이제 군대를 가서 이번 주 수요일날 벌써 퇴소식을 합니다. 훈련소. 네네. 예. 그래서 돌잔치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군대를 가가지고.
정말 개인적으로는 단연 네. 올 한해 큰 그럼요. 이슈네요. 그 빡빡 깎은 머리 볼 때 어떠셨어요, 기분? 마음이 좀 뭉클했죠. 그리고 눈물을 막 참고 있는 아들의 또 눈망울을 보면서 머리 저도. 빡빡 깎을 때 같이 가셨어요? 그럼요. 예. 제가 데리고 가서 엄마는 뭐 차마 같이 못 보고. 가고요. 예, 제가 가서 머리를 이제 깎게 했는데 마음이 많이 안 되셨죠. 예. 아유, 지금 말씀하시면서 눈물이 촉촉한 여의도 조짐. 자, 정례 조사로 가겠습니다. 대통령 지지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 주 11월 3주차 주간 집계가 73%로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올랐는데요. 73%? 네. 지난주가 71.6%였는데 예, 지금 4주 연속 70%를 기록하고 있고요.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부정평가는 21.4%로 예. 지난주 24.2%에서 뭐 대략 3% 가까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중요한 건 추이잖아요. 네. 항상 이 대표가 중요시하는 게 수치 자체보다도 추이가 중요하다 하시는데 제가 한 5주 정도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5주 전에 67.2, 70.3, 70.1, 71.6, 73. 그러니까 이게 바닥치고 올라가는 느낌. 그렇습니다. 미 서서히 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지난주 생각해 보자면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일부에서도 인터뷰했습니다만 세월호 6.5 은폐 사건. 네. 여기 이제 수요일 날 밝혀졌었고. 네. 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요거는 야당 반대 속에서 강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 지지자들로부터는 표를 잃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또 그런데도 정무수석 전병헌 전 수석의 또 영장 청구 소식이 청구도 있었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 이유는 뭘로 분석하세요?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저는 이제 한 3가지를 꼽았는데요. 귀순 북한 병사의 의식 회복 소식. 주중 화요일, 수요일,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소식이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2주기의 추념식을 참석했던 소식, 또 포항 지진 대처에 대한 긍정 여론. 무엇보다 보수층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수층에서 오른 거는 북한 병사, 귀순 병사가 그렇습니다. 깨어난 곡의 네.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옳은 결과가 됐다. 네.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0.5%포인트 오른 51.8%였고요. 예. 자유한국당이 1.9%포인트 빠진 16.4%, 정의당은 1.1%포인트 오른 6.1%, 예. 바른정당은 0.2%포인트 하락한 5.5%, 국민의당은 0.4%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했습니다. 예. 국민의당 지지율 또다시 하락했고 자유한국당은 계속 오름세였는데 이번 주에 떨어졌네요. 네. 자유한국당은 왜 떨어진 걸로 보세요? 자유한국당은 주초에는 유여 최고위원회 포항지진 막말 논란이 계속 있어서 유여의 최고위원. 월요일 날 0.4%포인트 빠진 17.8%로 출발했고요. 예. 화요일 날은 홍준표 대표의 검찰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 제기로 특수활동비 논란이 심화됐었고 또 이어서 홍준표 대표 본인의 국회 특활비 관련 여야 공방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최경환 의원의 압수수색 검찰 소환 불응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 안팎에서 악재가 더 많았던 곳이 자유한국당이었고요. 국민의당도 지금 최저치 4.5%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최저치가 4.9%였는데 지난주에 끝장 토론이 있어서 화요일 날은 4.6%까지 상승을 하면서 좀 반등하는가 싶었는데 목요일 날 당 정책연구원에 의뢰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요일 날은 3.6%로 일간 최저치까지 찍으면서 주간 4.5%로 마감이 됐습니다. 정의당은 6.1%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5.0%였는데 5에서 6.1. 사실 정의당으로서는 이게 큰 상승이거든요. 1.1이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김종대 의원 때문에 논란이 컸고 그 게시판이 난리가 났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떻게 올랐네요. 네. 김종대 의원의 이국종 교수에 대한 비판 논란 때문에 수요일부터는 좀 양상이 바뀌었는데요. 월화수에는 저희가 주중 집계를 냈을 때 월화수에 5.6, 6.8, 7.6까지 오르는 그러니까 민주당과 동반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였는데 김종대 의원의
그 인격 테러 관련 논란이 있었던 확산됐던 23일 목요일 날 5.5%로 빠지고 금요일 날도 5%로 빠지면서 사실 이 논란만 없었다면 정의당이 상대적으로 큰 격차로 바른정당 국민의당을 앞설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닌데 이게 네. 매일매일 통계를 내다 보니까 네. 앞에 것들이 상쇄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주후반에는 한 2%포인트까지 그래요. 빠진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 주 정례조사와 스페셜 조사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민경연님, 저도 아들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이택수 대표 마음이 공감 갑니다. 네. 눈물 닦으시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자우편으로 훈련병들한테 메일을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이 그 소통 수단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아졌다는 소식 전하면서 이번 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4세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만 3,946명에게 통화를 해서 최종 2,521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7%의 응답률,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습니다. 여기까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론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여의도 조진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그 인터뷰 들으셨죠? 네. 충격적이에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가해자들 얘기는 장난이었다 남자들끼리 이 얘기인데 이택수 대표도 어린 시절에는 사실은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남자들끼리 장난. 어린 시절에는. 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장난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남학교에서는. 네, 체육 시간에 그 허리띠가 없는 그 체육복? 하의를 확 벗기는 뭐 그런 장난들 뭐 또 그 방송용으로는 적절치 않지만 똥침 놓기 뭐 이런 거 많이. 그러니까 이게 하기도 했고 당하기도 했고 그랬죠. 거기까지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철없던 10대 때나 탄핵보다 사실은 더 큰 사건을 꼽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47.6%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가장 큰 이슈다 꼽아주셨고요. 2위가 문재인 정부 출범 16.9%, 핵실험 8.7%, 사드 보복 7.7%, 포항 지진과 수능 연기 묶어서 7.3% 이런 순서대로. 네. 그래요. 세부 분석을 좀 해보셨을 텐데 눈에 띄는 점이 있던가요? 네, 1위는 모든 계층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이었는데 2위에서 조금 계층별로 엇갈리는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 대구 경북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문재인 정부 출범보다 높은 2위를 기록했고요. 50대와 또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2위로 나타났고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포항 지진 수능 연기가 2위로 나타나서 그렇죠. 장난이 통하는 얘기지. 지금 청취자 신순영 님도 문자 주셨습니다만 장난이라니요. 무분별한 사춘기 중학생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거의 고문 수준에 가까운 고문 기술자 뭐 이근한도 아니고 이런 문자가 지금 들어올 정도인데 이런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의외네요. 의외죠. 자, 요 문제는 저희가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이택수의 여론. 스페셜 여론조사는 정말 스페셜한 걸 갖고 오셨네요. 오늘이 11월 27일 금요일이면 12월 들어가는데 올 한 해를 정리한 아주 스페셜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2017년 정유년 닭띠해가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요. 저희가 지난 24일 금요일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9,603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2%의 응답률이었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올해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주요 이슈들인데 이들 중에서 선생님께서 어느 것을 올해 이슈로 꼽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2017년 올해 이슈 하나만 꼽으라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그 이슈들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게 올 한 해 정말 많았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쭉 한번 저희도 해봤거든요. 정말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보기 한번 읊어주세요. 1번 문재인 정부 출범, 2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3번 북한의 6차 핵실험, 4번 살충제 달걀 파동, 5번 이영학 인천 여아 살해 사건 등 잇단 잔혹 사건, 6번 중국의 사드 보복, 7번 포항 지진과 수능 연기, 8번 기타,
9번 잘 모르겠다였고요. 무작위 배열을 했습니다. 탄핵, 새 정부 출범도 크고 살충제 달걀도 크고 정말 큽니다. 사드 보복도 정말 끔찍한 뉴스였고 어떤 것 뽑으셨을지 결과 한번 볼까요? 네, 압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이 역시. 47.6% 응답자 2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응답이 16.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핵실험 8.7%, 중국의 사드 보복 7.7%, 예. 포항 지진과 수능 연기가 7.3%, 이딴 잔혹 사건이 4.3%, 예. 살충제 달걀 파동이 3%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박 전 대통령